세금 구조와 복지국가의 관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혹시 한국의 소득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도 복지 수준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세금이 높다라는 차원을 넘어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 보유세, 조세 부담률까지 살펴보면 한국의 세제 구조가 얼마나 특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현주소, 이미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에 달합니다. 이는 핀란드, 일본, 덴마크, 오스트리아와 큰 차이가 없으며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 수준은 이들 국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고소득층은 이미 유럽형 복지국가를 뒷받침할 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불만을 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추가 과세는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가나 전문가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부의 이전에 들이운 그림자. 상속세 역시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국이 50%입니다. 프랑스 45%, 영국과 미국은 40% 선에서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분명 무겁습니다. 특히 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는데 이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대체 경로조차 차단된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업 승계나 자산 이전을 계획하는 가정에서는 세금을 내고 난 뒤에 과연 얼마나 남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나 가정의 재정 계획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노인에게 가혹한 세금.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전체 세금의 5.15%를 차지하며 이는 OECD 평균인 3.75%를 크게 웃돕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명목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왔지만 실제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은 정책 실패에 있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만약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본다면 주식이나 가상자산 수익 또한 불로소득이라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보유세는 소득이 없는 노인층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노인 보호를 위해 재산세 고정제를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할 만합니다. 복지국가와 조세부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 복지국가는 누구나 선호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과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6%입니다. 국내 총생산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복지재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100원이라면 17.6원이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OECD 평균보다 낮고 G7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조세 부담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소수만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OECD 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정반대인 거죠. 이러한 구조에서는 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는 한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부에게만 세금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는 모두가 원하는 수준의 복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결론,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조세 부담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시민 상식의 수준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을 특정 계층에게서 거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상응하는 복지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구조를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균형입니다. 지나친 세금은 인재 유출과 경제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낮은 조세 기반은 복지국가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조선일보, 서울경제, 한국지방세연구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